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때문에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세계 경제의 동맥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는요, 한겨레 한국경제TV 같은 주요 언론 보도하고 또 저희 KBR 경영연구소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 긴박한 상황의 의미,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어떨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논란의 중심이 된 미국 공습,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네, 현재 시각으로 21일 새벽이었죠. 미군이 B-2 스텔스 폭격기 6대하고 소위 벙커버스터라고 부르는 GBU-57 폭탄 12발을 동원했습니다. 이걸로 이러한 포르도에 있는 지하 핵시설을 타격한 건데요. 한겨레 보도를 보면 주요 타겟은 예전에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던 그 지하 농축시설의 환기구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아, 환기구요?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좀 약하다고 본 거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하 깊숙해 있으니까 그쪽을 노린 것 같습니다. 정말 지하 깊은 곳을 노린 정밀 타격이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CNN 위성사진 분석을 보면 이란도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습 며칠 전부터 터널 입구를 보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란도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습 직후에 완전히 재고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군 당국은 아직 좀 신중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 규모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네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지하 농축홀이 좀 심각하게 손상됐거나 아예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서도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평가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죠. 네, 미국의 군사 행동 이후에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역시 금융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역 봉쇄 우려, 이게 커지면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제TV 보도를 보면요, 공습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3.36%, 그리고 브렌트유는 3.27%나 급등했습니다. 와, 3% 이상이면 상당히 큰 폭인데요? 그렇죠. 배럴당 각각 76달러, 또 79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근데 사실 저희 KBR 경영연구소 분석을 보면 이미 6월 들어서 WTI 가격이 한 20% 정도 오른 상태였습니다. 아, 이미 오르고 있었군요. 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여기 봉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이미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란 의회에서 실제로 봉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물론 최종 결정은 최고국가안보회의, SNSC 소관이라고는 하지만요. 맞습니다. 한겨레하고 한국경제TV 모두 그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란 의회의 결의는 좀 상징적인 압박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실제 봉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가능성은 낮다. 네, 하지만 저희 KBR 분석에 따르면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선물지수가 하락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뚜렷해졌고요. 아, 그럼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겠네요.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유가 급등에 금융시장 불안까지. 결국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 공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저희 KBR 분석을 보면요, 주요 투자은행들은 최악의 경우에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많게는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150달러요? 와! 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분석을 보면 유가가 10% 오르면 전 세계 물가는 0.4%포인트 오르고 경제 생산은 0.15%포인트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 급등이 현실화되면 경기 둔화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인 거죠. 이미 2025년 글로벌 성장 전망 자체가 좀 어두운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겠군요. 공급망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같은 경우도 2025년 미국 GDP 성장률을 2.3%, 또 연말 물가 상승률은 2.8%로 보면서 저성장 기조를 예상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 불안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뿐만 아니라 원유나 LNG 같은 에너지 자원 말고도요, 반도체나 중간재 같은 다양한 품목들의 물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아,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까지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재고를 최소화하던 방식, 그 저스틴타임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 저스틴 케이스 전략으로 바꾸고 또 공급망을 여러 곳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할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그중 상당량이 호르무즈 협을 통과하니까요.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KBR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다시피 원유, LNG 같은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이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아서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이요. 네, 유가가 만약 10% 상승하면 국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비용 상승 압박이 예상됩니다. 물론 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도 세우고 수입선 다변화나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같은 걸 추진하고는 있지만요. 좀 더 근본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단순히 중동의 어떤 국지적 분쟁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군요. 종합적으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 사태는요, 단순한 지정학적 위기를 넘어선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유가 충격이나 금융시장 불안, 이걸 넘어서서요, 에너지 전환의 속도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향, 더 나아가서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까지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변곡점이요? 네. 따라서 당장의 위기 대응을 넘어서서 이 상황을 오히려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혁신을 이루는 그런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지 이런 좀 더 깊이 있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식 충전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